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3년차 주부입니다. 시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혼 전 시모와 예물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이물을 어머님 지인분이 하시는 동네 금은방에 같이 가서 고르자고 하셨고, 예전에 작은 며느리도 거기서 순금 아닌 18K로 해줬으니 너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가에 아들이 둘인데 작은 아들이 먼저 결혼했어요. 그때 남편은 제가 어머님 말씀을 따라줬으면 했지만 저는 물건을 고르는 눈이 조금 높은 편이라 브랜드도 아닌 그 금은방 집에서는 당연히 제 맘에 들지 않는 물건밖에 없을 것 같아서 예산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반지만이라도 제가 원하는 가게에서 사게끔 비용을 따로 챙겨주시면 안 되겠느냐 예비 남편을 통해 어머님께 전달했는데 거기서부터 어머님은 저를 안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예비 시모분들은 애초에 예물을 돈으로 주거나 예비 며느리 취향을 고려해서 원하는 브랜드에서 해주는 추세이긴 하던데 어머님은 그런 추세도 모르셨고 결혼 전부터 시어미 말을 거역한다고 노여워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일로 예비 남편은 어머님과 엄청나게 싸웠는지 어머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셨다며 난감해하더군요. 고민을 하던 저는 예비 시모라는 분이 모든 걸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고 이해심도 없는 것 같아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막연히 두려워지고 이 결혼 엎어져도 된다는 마음으로 예물대단 생략하고 결혼 진행하자고 했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긴 했습니다. 신혼여행 후 처음 정식 며느리로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동서 내외와 그들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주신 음식은 동네 식당에서 포장해온 갈비탕이 전부였고 직접 하신 음식은 하나도 없더군요. 친정에서 갈비에 잡채에 간장게장에 산다리가 부러지게 먹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비교되었지만 문화가 다른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어머님께서 저와 동서에게 새 앞치마를 사왔다며 앞으로 여기 오면 이 앞치마를 하라고 주시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께 처음 받는다는 게 앞치마인 게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그 집 가정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앞치마 선물이라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앞치마 안 한다고 하며 일부러 앞치마를 안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일어나려는데 아버님께서 모두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은 한 달에 한 번 가족 모임을 한다. 이제 큰 며느리도 들어왔으니 큰 며느리 주도하에 가족 모임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내 집에서 내 아들들에게 설거지 시키지 말아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으니 남자들한테 설거지 시키는 일 없도록 했으면 한다. 난 그건 못 보겠더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와 동서는 직장 다니고 있었거든요.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만 하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건 다 어머님 뜻인데 아버님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게 너무 뻔히 보이더라고요. 며느리 된 첫날부터 이런 부당 대우를 당하고 나니 시간은 웬만하면 피하며 지내고 싶은데 그놈의 월 1회 가족 모임이 발목을 잡아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그 이후로도 계속 어머님의 이해 못할 언행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남편만 잡으면서 화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에 일이 터진 게 제가 시험관을 하는 중인데 아기집까지 보이다가 더는 아기가 자라지 않아 약물 배출로 종결했습니다. 이 사실을 시가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이번 초복에 보양식인 장어 사드리러 가겠다고 전화했더니 어머님께서 너는 동서랑 연락해서 좀 같이 보자고 하자 그랬냐? 다 같이 보면 좋니? 하시길래 어머님 저 솔직히 지금은 동서네 아기 보기가 너무 불편해요. 제가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냥 지금은 모든 아기를 보는 게 불편하고 싫어서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해하지 못하시겠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러면 어떡하냐. 네 사정 딱한 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치면 세상 아기들을 다 피하고 다녀야 하는데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하시는데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제 친조카였어도 아기라면 당분간 안 보고 싶은 마음은 같을 텐데 시험관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관 하는 모든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고 끝없는 기다림과 기대와 좌절이 반복됩니다. 체내의 호르몬제를 지속해서 투여하기에 사람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잘 되어가는가 싶다가 낙오되면 그 상실감과 우울감이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초복에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만 모시고 시가 근처 식당에서 장어를 사드리고 난 후 시가에 가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복에는 어머니와 아버님께서 저희 동네 와주시면 참치에 코스 요리로 사드릴게요. 저희 동네로 오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은 땅바닥 쳐다보시며 아니 우리끼리 먹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 다 같이 먹어야지. 네가 얼른 마음을 잘 추스려야지. 가족들 간에 왕래도 하고 그러지. 언제까지 피해 다니니? 하시며 저에게 부담을 주시더군요. 제가 마음 추스를 시간을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고 그게 일주일도 안 지난 상황입니다. 가족 모임을 못하게 된 게 순전히 저 때문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원망스러운가 봅니다. 상황이 이러면 저 빼고 모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들들이 속으로 잘 되었다 생각하는지 가족 모임을 추진하지 않더군요. 제가 봐도 아들들이 애초에 대면대면한 관계라 가족 모임을 하는 건 그저 어머님 뜻에 맞춰드리는 행위로 보입니다. 아들들이 말 한마디도 안 섞을 때가 많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만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며느리들은 호응해드리고 그 아들들은 대화에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동선의 아기가 재롱을 떨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이젠 제가 아기를 보는 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서 피하고 싶은데 어머님은 자꾸 가족 모임을 강요하시네요. 이번에 어머님 뵙고 와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가슴속이 화한 느낌 들면서 답답하고 귀에서 피가 나는 느낌으로 아프고 울분이 사그라들지 않아 울고만 싶네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심신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시가와 한때 연락도 왕래도 하지 않고 지내고 싶은데 남편과의 관계도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남편에게 난처한 상황이 올까봐 망설여집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모와 대화를 하고 나면 왜 이렇게 울분이 쌓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좋지 않은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런가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싶은데도 잘 안 되네요. 이대로 아무렇지 않은 척 시모와 소통하며 지내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만 같고 아기도 잘 안 생길 것 같은데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기. 글을 쓴 후로도 스트레스는 나날이 심해져 갔습니다. 급기야 잠을 온종일 못 자거나 구토를 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져서 남편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말들이 울분으로 남아서 두고두고 생각나고 지금은 아예 가지는데 온전히 집중하고 싶다고 뭘 일에 가족 모임이 너무 부담스러우니 너 혼자 가던지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어요. 제 상황이 심각한 걸 인지했는지 남편도 알겠다고 해주었고 한참을 어머님하고 통화하고 상황을 마무리 짓더라고요. 며느리 없는 가족 모임은 싫으신 건지 남편도 가족 모임에 가지 않았고 그렇게 4개월이 흘렀네요. 요새는 밤마다 시어머니가 꿈에 나오지도 않고 잠도 그나마 잘 자는 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해진 거 보면 시댁이 스트레스 주 원인이 맞긴 한가 봐요. 좀 더 제 몸 아끼고 지켜서 건강을 되찾아야겠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 이혼하면 부모님 마음에 대무 박는 일 같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 글쓰님 시댁 정상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귀하게 키워주셨는데 한유 취급, 부리는 중 취급 받으시는 거 알면 더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남자는 가정을 이루었으면 자기 부모 밑에서 독립해 진짜 자기 가족을 확실히 해야 하는데 남편분, 부인분이 저런 말 저런 취급 받는데 확실한 액션이 없으신 것도 오답입니다. 애당초 예물 관련해서도 확실히 부인을 챙겼으면 시모랑 언쟁을 벌여도 남편이 혼자 알아서 정리하고 말했어야죠. 화났느니 어쨌느니 상황 보고하고 있답니까? 이미 우리 엄마한테 네가 맞추라고 있듯 아닌가요? 요즘 100세 시대에 지금도 저렇게 말 안 통하는 집이랑 한평생 맞춤만 주면서 사실 수 있으세요? 사랑해서 결혼도 하셨겠지만 시간이 가면 사랑은 차츰 식어가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도 남편은 사랑하는 사람 지켜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기 없을 때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모가 암 진단이 나왔는데 남편이 저한테 헤어지자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일단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고 야속합니다. 돈 한 푼 없고 당당한 시댁 만나 그동안 몸고생, 맘고생하며 5년을 시집살이 하다
작년 극적으로 분가해서 살고 있고 부부 사이에 5살 된 예쁜 딸아이와 이제 7개월 접어든 아들내미가 뱃속에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남자는 자기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데 남편이란 사람 매사에 부모님 우선이고 하정은 뒷전이며 일핑계로 석 달 전부터 주말도 없이 새벽 3시에 들어와 자고 나가네요. 임신하고 입덧하고 먹고픈 거 많아지고 우울해지는 거 일핑계로 모두 모른 채 하고 넘어가지요. 철분제나 튼살크림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의 여유라 여겨질 정도며 우울증이 크게 달합니다. 임신 7개월째 되어 푸른 배로 혼자 아이 뒤치다거리하며 살림하며 맞벌이하며 살고 있지만 남편 급여 또한 제대로 나오지 않아 아직도 월세방에 근근한 상태이고요. 친정의 도움으로 전셋집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찰나에 당황스러운 소식이 들려오네요. 시어머니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과 유방암이 의심된다고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 왔다고 남편이 얼굴이 흑빛이 되어 말하네요. 저 그동안 정말 말로도 못할 만큼 독특한 시부모 만나 피눈물 나는 고생하며 살아온 게 한이 맺혀 너무 뒤어서 이제는 어른들 못 모실 것 같다고 예전에 남편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제 남편이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던지네요. 내가 네 인생에 너무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 나를 통해 듣거나 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 뿐이네. 네가 이제는 고생 안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 아무래도 우리 결혼 생활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 너를 생각하려면 우리 부모님을 버려야 하는데 그건 못할 것 같아 하더군요. 참고로 시부모님 여태껏 모든 물질적 지원 큰아들인 시아주버님에게 쏟아 부어주셨고 시어머니에겐 남편도 있었고 큰아들도 있었고 큰아들이 사고쳐서 그동안 공짜로 길러주신 손녀딸이 있네요. 모든 물질적 지원을 큰아들에게 쏟아부어 저희한테는 10원짜리 한 푼도 도움 주신 적 없고 오히려 매번 뜯어가셨던 분들이었죠. 지금 남편과 저 사이엔 5살 된 예쁜 딸과 곧 태어날 아들도 있는데 어머니가 정말 편찮으신 것도 아니고 정밀검사 받아보라는 말에 헤어짐을 택한 남자. 그 남자에게 전 그동안 어떤 의미였는지 세상 의문되네요. 저한테 동정심 유발하려고 저런 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이혼을 꺼낸 저 사람의 심리를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지만요. 항상 등 돌리고 자고 어쩌다 피부 마주치면 여름엔 덥다, 겨울엔 피곤하다며 외면하고 외롭다는 말에 한심하게 바라보던 남편이었습니다. 임신부인 저를 배려하기는커녕 이혼이라는 말로 저를 괴롭게 만드는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붙잡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허나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생각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후기,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그동안 여러 사건들이 참 많아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걱정과 심력 끼친 데 비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나왔던 시어머니의 암 관련해서는 시어머니가 거짓말이었어요. 저희가 요즘 전셋집 알아본다는 말에 멀리 못 가게 하시려고 그러신 건지 아님 저희 속을 떠보시려 했던 건지 그분의 신경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런 거짓말로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로 인해서 남편이 한 말이 너무 괘씸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혼서를 준비해서 남편 얼굴에 들이밀었더니 엄청 놀라면서 어머니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이혼하냐며 그냥 해본 말이 나네요. 그런데 저는 그냥 해본 말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결혼하면서도 가뜩이나 점점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끼는데 자기 부모만 챙기고 저는 헌신짝 취급하는 남편이 정말 싫어지더라고요. 이 글을 쓰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점점 드는 생각이 앞으로 살 인생이 많은데 매번 눈물로 지새우며 살기 싫었고요. 뱃속의 아이가 정말 걱정되긴 했지만 불행한 엄마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엄마를 아이도 원할 것 같아서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큰 며느리에게 뒤어서 너에겐 잘해주지 않기로 했으니 네가 이해하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시모. 단 한 칸 못해준 거 미안하다만 이런 거 다 알고 시집 온 게 너 아니냐며 솔주정하는 시부. 사춘기 맞아 각종 문제 일으킬 때마다 학교로 애엄마인 척하며 드나들어야 했던 시조카. 코빼기 하나 안 보이면서도 부모한테 모든 혜택 다 받는 시아주버님. 그리고 어쩌다 한번 들어와서 무조건 부모님 이해하라는 남편. 이젠 다 지긋지긋하고 싫어서요. 아이가 좀 클 때까지 이혼 준비하려고도 생각해봤지만
어차피 남편이 도와주는 것도 없기에 미룬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 같아서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 해본 말이다 매달리는 남편이지만 다 의미 없고 정말 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아이들 볼모로 양육권 운운하길래 그래, 애들 다 데려가라 했더니 분위기 파악했는지 다시 한다는 말이 그럼 아이들은 데려가라네요. 키울 자신이 없었겠죠. 평소에도 잘 못하는데. 이혼과 둘째 출산을 같이 준비해야 해서 너무 힘들겠지만 제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니 죽을 만큼 아프진 않네요. 얼른 다 정리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의 조언 덕분에 제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댓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는데 글씨 뭐 가까이 하지 말고 대충 그냥 대하시길. 우리가 고단수이네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아이디어 짜느라고 잠 설치겠어요. 그리고 남편은 효자가 반목해준답니까? 결국 자기 부모만 챙기다가 본인 가정은 파탄났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